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도지구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르면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세기 동안 묶여있던 안동댐 주변 규제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없는 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가뭄 영향으로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망월지의 두꺼비 이동 시기도 예년보다 보름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문경시가 이달부터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가스와 전기요금이 오르며 이중 삼중고를 겪었던 소상공인들은 당장 숨통이 트인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경북 선관위가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도지구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르면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세기 동안 묶여있던 안동댐 주변 규제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76년 지정된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 보전지역. 당시 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 즉 호수 중심에서 눈으로 보이는 구역이라는 모호한 기준 탓에 무려 231제곱킬로미터,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안동댐 인근 지역은 농사를 지을 수도 개발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과도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수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바뀐 환경에 따라서 자연환경 보호와 어느 정도의 주민들을 위한 개발이 균형을 잡을 때가 됐습니다. 근데 과도하게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해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었던 것이죠. 이제는 반세기 지난 이 시점에 전부 다가 아니고 최소한의 주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해제를 할 때가 됐다. 안동댐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는 지난 2019년 대구지방환경청의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됐다. 지난해부터 다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환경당국이 안동댐 주변 용도지구 변경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를 해가지고요. 본안 접수를 해서 검토 기관에서 지금 검토를 다 해가지고 전문 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이제 보완이 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 도시관리 이 계획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은 경상북도에서 이제 마무리 절차를 하실 겁니다. 이르면 이달 중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막바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해제 범위와 규모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비 소식이 없는 마른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 생태계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두꺼비들이 알을 낳기 위해 대규모로 이동했을 시기지만 가뭄 탓에 이동 시기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의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 망월지입니다. 해마다 봄이 시작될 때쯤 성체 두꺼비들이 인근 욱수산에서 이곳으로 내려와 알을 낳습니다. 취재진이 현장을 찾은 7일, 아직까지 망월지에서 두꺼비나 두꺼비 알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간혹 몇 마리가 이동하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포착되는 정도. 보통 이맘때면 1000여 마리 정도가 이동하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렇다 할 두꺼비 무리 이동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2월 중순에서 2월 말경에 비가 오는 날에 대규모로 이동하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 가뭄이 좀 심하다 보니까 비가 좀 오는 시기가 좀 늦어졌거든요. 늦어가지고 예년에 비해 가지고 한 보름 정도는 대규모 이동이 좀 늦어지고 있고. 매년 2월 비가 내리고 땅이 축축해지면 겨울잠에서 깬 두꺼비가 망월지로 이동해 알을 낳습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이 바싹 마르고 일부 댐의 가뭄 단계가 주위로 격상될 정도로 비 소식이 없다 보니 두꺼비들의 산란 시기도 늦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겨울 가뭄 영향으로 3월 초순이 지나서야 두꺼비들이 본격적으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오는 일요일쯤 대구 지역에 비 소식이 예보돼 있어 사람들에게도 두꺼비에게도 반가운 봄비가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보통 점심시간이면 사무실 근처 식당가 앞은 붐빌 때가 많죠.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식당가를 한참 맴돌기도 합니다. 최근 문경 지역에서는 점심시간 식당가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한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가 시작됐는데요. 당장 상인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후 12시가 조금 넘은 시각, 주차 금지 구역에 차량이 정차해 있습니다. 원래라면 단속에 걸릴까 전전긍긍해야 했지만 며칠 사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2일부터 문경시가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 사이 CCTV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했기 때문입니다. 얼른 챙겨서 주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도 불편해하고 시행을 하신다 하니까 되게 반가웠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 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시간대를 이렇게 알려주고 떳떳하게 이렇게 말하면서 최근 가스비, 전기세 등이 올라 가게 운영이 더 힘들어졌던 터라 상인들은 점심시간 단속 유예 조치를 더욱 반겼습니다. 점심시간 CCTV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 곳은 상주, 칠곡, 안동, 포항 등 경북에도 다수 있습니다. 구미시는 점심은 물론 저녁 시간에도 2시간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적용 중입니다. 그만큼 지역 상권이 활성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상인들이나 행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지정 조치로 지역 상권을 찾는 방문객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선진 주정차 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펼쳐 시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주정차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문경시는 다만 버스 정류소와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는 단속을 이어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가 적발됐습니다. 경북 선관위는 조합원 2명에게 각각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산 지역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며 조합원 2명에게 각각 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영양 지역 모 후보자의 지인인 B씨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대구 수성구가 대구시 최초로 저소득 중증 질환자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수성구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이 간접 비용이 부담돼 치료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인당 1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통원치료 확인 서류와 교통비 영수증을 가지고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안동예천 김영동 국회의원이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혁신도시와 달리 각 지역의 도청 신도시는 광역자치단체 주도로 개발돼 이전 당시 계획했던 인구 목표에 미달하는 등 도시 성장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지방 중심의 국가균형 발전을 이룸으로써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동구을 강대식 국회의원이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3월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달 16일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특별법에 대한 첫 논의를 시작했으며 이 자리에서 특별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달 개최 예정인 2차 회의에서는 중요 쟁점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와 조정을 거쳐 의결까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수성갑 주호영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 소관 민간소통위원회가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시상식에서 국회 출입기자단 100인이 선정한 국회의원에 선정됐습니다. 주 의원은 더 좋은 정치를 위해 노력하고 화합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경산시 윤두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농업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농작물이나 가축, 시설물 등 농림축산어업인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보험약관과 보험료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보험사업자에 의해 정해져 왔습니다. 윤 의원은 재해보험의 중요 사항 결정 과정에 농림축산어업인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거친 끝에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요즘 환경을 생각해서 텀블러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텀블러가 오히려 환경에 해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일부 텀블러는 쓰다 버릴 경우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텀블러 구매하실 때 소재까지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그냥 지구 좀 생각해가지고 쓰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텀블러 세척기가 있어가지고 다들 그렇게 텀블러 쓰는 약간 분위기? 가지고 있는 거는 개수만 따지면 한 7개, 8개 정도. 환경부나 공공기관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선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가면 가격을 할인해줍니다. 이렇다 보니 각 가정에 쌓이는 텀블러는 점점 늘어갑니다. 네, 저도 요새 이렇게 텀블러 잘 쓰고 있는데요. 텀블러를 한동안 쓰다 보면 냄새가 나거나 색깔이 변질돼서 버려야 합니다. 텀블러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외부는 플라스틱인데 내부는 스테인리스여서 분리 배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스테인리스와 실리콘 등 복합 소재로 된 텀블러는 소재별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만약 분리할 수 없을 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스테인리스 단일 소재로 만들어진 텀블러는 분리 배출 없이 통째로 캔류에 버리면 됩니다. 전문가는 소비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전가하기보다는 제조사가 환경 친화적으로 텀블러를 제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안 될 때 분리를 쉽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단일 어떤 소재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 생각 안 하고 이제 판매 위주로 디자인 위주로 이렇게 만들다가 보니까 이런 움직임에 맞춰 친환경적으로 텀블러를 만드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나무 섬유나 옥수수 전분, 커피 생두 껍질로 텀블러를 만들어 자연 분해가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환경부는 12월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하는 대상군에 텀블러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시민이 많이 쓰는 제품군에도 인증 제도를 적용해서 친환경 제품 사용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취지인 건데요. 이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려면 텀블러는 몸체, 마개 및 구성품은 단일 재질로 구성돼야 한다는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장되는 텀블러 사용. 보다 온전한 환경 보호를 위해선 이젠 텀블러 소재까지 살피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안동시 버풍동과 용상동을 잇던 버풍 인도교가 철거될 예정입니다. 안동시는 교량 철거 공사를 위해 오는 6월 20일까지 통행을 제한함에 따라 보행자는 인근 맞들교를 이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56년 준공된 버풍 인도교는 길이 320m, 폭 6.5m로 지난 2014년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주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경주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경주시는 경주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숙박시설과 관광지 13곳 가운데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총 3곳 이상 방문한 관광객에게 2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해당 관광지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